자, 이건 디자인 이그젬플이에요. 이 이그젬플 통해서 한번 ASP 차트로 하는 디자인을 총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비트 카운팅 서킷이에요. 레지스터 A 안에 들어있는 1의 비트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레지스터 A에 0011, 001 이런 값이 들어있었다. 그럼 여기 안에 1이 3개가 있잖아요. 그 3을 카운터에다가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수도 코드를 보면요. 여기 결과값은 B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 수도 코드를 보시면은 B를 처음에 이제 0으로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0이 아닌 동안에 계속해서 A에 들어있는 1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1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A0라는 A에 있는 A 레지스터에 있는 LSB 가장 오른쪽에 있는 비트, 이걸 A0라고 부르죠. 이 LSB를 체크함으로써 1의 개수를 세게 되는데 A0가 1이 될 때마다 B를 1씩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레지스터를 오른쪽으로 한 비트씩 쉬프트 시켜 가면서 A0가 1인지 0인지를 체크하고 1이 될 때마다 B를 증가시킴으로써 A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전체 1의 개수를 세게 되죠. 그래서 A가 0인지 체크하고 A0가 1이면 B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A를 오른쪽으로 한 비트 쉬프트 시키고 이 동작을 A가 0이 아닐 동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hile 루프를 끝내게 되면은 결국 A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전체 1의 개수가 B 레지스터에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오른쪽에 이제 ASM 차트로 다시 표현했는데요. 리셋을 하고 나면은 일단 B 레지스터를 0으로 클리어 시킵니다. 그리고 S라는 외부의 시그널이 1이 될 때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하면서 A 레지스터를 지속적으로 이제 읽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신 A 레지스터 값을 탑재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S가 이제 1이 되면은 이제 이 while 루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바로 이 while 루프 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가 0가 아닐 동안에 반복하라 라는 것은 여기 마름모로 이렇게 A가 0이냐라고 하는 디시전 박스가 있고요.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이 루프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루프를 도는 동작은 여기에 S2라고 하는 상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S2 상태를 반복하는 것이 이제 while 루프를 도는 것이 되겠고요. S3 상태는 이 while 루프를 끝내고 빠져나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가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뒤에 있고 A로 쉬프트 하는 부분이 먼저 나오는 것이 좀 의아하죠. 예. 분명히 A로 쉬프트 하는 것은 이 수도 코드에서는 뒤에 나오고 A가 0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여기 앞에 나오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 while 루프와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의 상태가 있고요. 이 S2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A 레지스터로 쉬프트 하라라는 제어 신호를 이제 여기로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활성화된 상태로 이 A 상태는 여기서 S2 상태는 여기서부터 이 마름모를 지나서 여기 컨디셔널 아웃풋 박스 이 전체를 다 지나는 동안에 이 전체가 전부 상태 A, 상태 S2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 S2가 유지되는 동안에 이런 판단들이 일어나고 이런 출력값이 이 상태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0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A0가 1인지를 체크하게 되고 A0가 1이면은 B는 B 플러스 1을 실행할 수 있는 제어 신호를 이제 발생시키는 겁니다. B는 B 플러스 1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는
다음 상태로 넘어가서죠. 그러니까 이게 네모 박스 안으로 들어올 때 A를 쉬프트 한다든지 B를 증가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기 네모 박스나 여기 컨디셔널 아웃풋 박스 안에 적어놓은 이런 오퍼레이션들은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여기서 이제 발생을 시킨다는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한 클락 주기가 이게 하나의 상태인데 S2 상태에서 이 Shift A를 위한 제어 신호가 있겠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Enable A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에 B를 증가시키는 신호를 Enable B라고 하면은 Enable A, Enable A 또는 Enable B라는 제어 신호가 이 S2 주기에서 이렇게 일로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Enable 시킨 A나 B의 오퍼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이 주기 내부라기보다 여기 이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이 라이징 엣지에 걸릴 때 요때 실제 오퍼레이션이 이제 이펙티브 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퀀스 회로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의 이제 주의가 필요한 파트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그런 설명을 부연해서 다 써놨습니다. 여기 Shift Right A에 뭐라고 썼냐면 Take Place After Active Clock Edge. 자, 여기는 이렇게 친절하게 다 써놨죠. 이 동작은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액티브 클락 엣지 이후에 일어난다. 그게 이제 이런 말이죠. 예. S2 상태로 들어오자마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 이제 쉬프트가 되는 거는 액티브 엣지, 액티브 클락 엣지 가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뭐라고 또 연두색으로 설명했냐면은 check A and A0 before they are shifted. 여기 A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 A0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shift 되기 전의 값을 체크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shift는 다음번 클락 엣지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서 A가 0이냐 물어보는 것도, A0가 1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도 shift 되기 전이라는 거죠. before they are shift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의 그 ASM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패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데이터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오퍼레이션들이 무엇인지 ASM 차트에서 관찰을 해내야 돼요. ASM 차트에 보면 A를 shift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A0 레지스터를 체크하는 게 있었고요. A0 값을. 그 다음에 B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B를 더하기 1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B에다 0을 할당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동작들이 주된 건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A와 B라는 두 가지 레지스터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레지스터는 주된 동작이 Shift A는 Shift B는 인크리먼트 동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A와 B를 위한 레지스터 두 개를 데이터 패스에 할당을 해야 되고요. 여기가 이제 A를 위한 레지스터, 이것이 이제 B를 위한 레지스터인데, B는 더하기 1을 주로 하니까 이거는 카운터로 만들면은 간단하게 해결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Shift를 하니까 Shift Right 기능이 있는 레지스터로 A를 저장하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런 레지스터를 데이터 패스에 담고, 그리고 이 두 개 간의 데이터가 직접 이동하는 건 없기 때문에 연결은 없습니다. 자, 이 A 레지스터는 A의 값을 처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집어넣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오죠. 초기화 때. 그래서
쉬프트 레지스터의 입력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인지를 체크하는 파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노아 게이트, N개의 인풋으로 된 노아 게이트 있고 그 출력이 Z입니다. 즉 Z가 1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죠. Z가 1이면은 A가 0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에 있는 N비트 중에 LSB를 빼내서 A0라고 이렇게 바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어 신호로는 WLE 뭐 이런 게 있는데 L은 이제 로드죠. 새로운 값을 읽어드리는 신호가 있고요. E는 Shift 신호입니다. Enable A라고 이렇게 외부 신호를 붙여놨네요. A를 Shift하는 제어 신호, LA는 A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제어 신호. 그 다음에 카운터 회로도 제어 신호가 두 개가 있는데 L하고 E가 있죠. L은 로드 해서 새로운 값을 역시 읽어드리는 건데 B에다가 0을 적재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이제 리셋 클리어 기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EB가 있는데 enable B 요것은 카운터를 카운터의 원래 기능 인크리먼트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B는 B 플러스 1을 위해서 필요한 제어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은 바깥으로 뽑아내서 B라는 이름으로 뽑아내서 A에 1이 몇 개 있었는지를 외부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자, 이 전체가 이제 데이터 패스가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거는 여기에 이제 A하고 A0하고 Z 그리고 B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는 데이터 일단 카운트 1의 개수를 세야 되는 그 A 레지스터의 값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신호로는 LA, EA, LB, EB 이렇게 있고 클락이 있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컨트롤러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데이터 패스 설계를 마쳤는데요. 그 데이터 패스 설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ASM 차트를 다시 수정합니다. 더 이제 여기서 수정한다는 것은 구조를 바꾸는 건 아니고 아웃풋 시그널을 또 상세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로드 A를 읽어드려라 이 말을 구체적인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로드 A 이런 식으로요. 또 뭐 Shift A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A로 Shift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가 뭐냐? Enable A 신호를 1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 신호를 이용해서 말로 된 표현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ASM 차트를 앞에서 보신 거랑 비교해 보시면 자, 여기서는 여기 ASM 차트가 여기서 보면 이제 Shift A다. 뭐 B는 B 플러스 1이다. 뭐 B에다가 0을 로딩해라. 이런 식으로 된 부분들이 전부 B에다가 0을 로딩해라 하는 말 대신에 LB 이렇게 써져 있고 A를 Shift하라는 말 대신에 EA B를 1 증가시켜라는 말 대신에 EB 이런 식으로 신호를 가지고 그 지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빠졌네요. A를 로딩해라. LA가 여기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ASM 차트를 바꿔 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상태 도를 이제 그리게 되겠습니다. 컨트롤러를 위한 상태 도를 그리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리셋을 해서 들어오는 상태가 S1이고 그 다음에 이제 S2 상태가 있고 S3 상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리셋된 부분이죠. 리셋 신호가 빠졌네요. S1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S2가 있고 S3가 있고 그리고 이런 세 개의 상태 중에 출력 값을 가진 것이 S1, LB, S2, EA 그 다음에 S3에서는 던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 S1에서의 LB가 이제 빠졌네요.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LA가 있는데 요거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S0에서 LA가 출력이 되도록 여기가 슬래시를 하고 여기다가 LA라고 써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S가 0이면은 S1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S가 1이면은 다음 상태 S2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S가 1이면은 S2로 간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S2에서는 EA를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있고 그 외 조건에 따라서 A가 0이면이라는 말도 Z 이렇게 간단하게 썼죠. Z가 1이면 S3으로 가고 Z가 0이면은 계속 S2에 머뭅니다. Z가 0이면은 여기 머물게 되고 Z가 1이면은 S3으로 가게 되는 거죠. Z가 1일 경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A0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A0가 0이면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S2에 머물지만 A0가 1이면은 EB를 1로 하면서 S2로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 A0가 0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돌지만 Z가 0이고 A0가 1이면은 EB를 출력하면서 S2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S3에서는 던이 기본적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는 S가 1일 동안에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S가 0이면은 이제 빠져나가 가지고 S1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여기 상태도를 보시면은 S3에서 S가 1이면은 머물러 있고 S가 0면은 S1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밀리 머신으로 그릴 거냐, 무어 머신으로 그릴 거냐, 양자 선택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꼭 그렇지만 않은 걸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출력한 신호에 따라서 예를 들면 EA 신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EA나 DON 이런 건 이제 무어 타입으로 출력을 해요. 즉 특정 상태에 가면은 무조건 그 신호가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EB 같은 경우는 밀리 타입이에요. 즉 어떤 특정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 EB를 1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 있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봐서 예를 들어서 A0 조건을 봐서 같은 상태에 있더라도 얘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무어와 밀리가 양자택일이라기보다 그냥 같이 쓰는 그러한 설계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안에 밀리와 무어가 다 나타납니다. S2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어 출력도 있고 EB 같은 밀리 출력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S3 같은 경우에는 무어 출력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 설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두 개의 회로를 따로따로 만들었죠. 데이터 패스,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쪽이 데이터 패스군요. 데이터 패스, 컨트롤러. 이게 이제 더 이상 무어냐 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신호에 따라서 출력시키려는 신호에 따라서 어떤 것은 무어 타입이고 어떤 것은 밀리 타입이다 이렇게 오히려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가 끝났으면 끝난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대로 돌아가는지 지금 A 레지스터에 3B를 로딩했죠. S 값이 지금 여기서 1이 되는 걸 보고 S가 1이 되니까 이제 로딩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B는 이제 인크리먼트. 지금 3B는 이렇게 쓰면 0011, 네, B는 101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1을 세면은 1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요. 그래서 2에 5가 들어갑니다. 궁극적으로. A는 쉬프트를 하죠. 한 클락마다 이렇게 쉬프트 하면은 이렇게 한번 쉬프트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1011 이렇게 되니까 요게 이제 D가 되네요. D.
그리고 이쪽은 1이 되고 1D가 됩니다. 한 번 쉬프트 하면. 이걸 또 한 번 쉬프트 하면은 요 1도 이제 없어지고 1110 하니까 여기는 이제 2가 되고 절반은 이제 0이 되는 거죠. 0, 2. 2가 되는 110 요거를 한 번 더 쉬프트 하면은 111이 돼 버리죠. 그러면 이제 7이 되는 겁니다. 7. 그 7을 또 한 번 오른쪽으로 쉬프트 하면은 그냥 11이 돼 버려요. 3이 되고 3을 또 쉬프트 하면은 그냥 1 이렇게 되죠. 그냥 1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읽어드린 값을 쉬프트 하면서 변하는 거 보여드렸고 그때마다 이쪽에 맨 오른쪽 비트 LSB가 1인 경우는 카운터가 B 카운터가 1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퀴즈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최종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디자인 프로시저가 나와요. 요거 이제 복습인데요. 일단 말로 주어진 문제를 ASM 차트로 한번 그립니다. 요거는 조금 추상적인 ASM 차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ASM 차트를 보고서 데이터 패스를 그려내요. ASM 차트로부터 데이터 패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오퍼레이션을 식별해내기 때문에 오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변수들을 필요한 변수들을 식별해내면 이 변수는 레지스터가 되고 이 오퍼레이션은 뭐 여러가지 연산기가 되겠죠. 그리고 레지스터와 연산기를 이어줘야 되는데 이어주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서 이 ASM 차트에서 변수 할당문 같은 거를 이제 잘 보면 어떤 변수와 어떤 변수가 서로 결합이 되는지 알 수 있고 이것들이 그 레지스터의 출력이 어디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패스가 만들어지면은 그 데이터 패스로부터 제어 신호들을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패스에 있는 제어 신호 이름을 이용해서 ASM 차트를 다시 작성해 줍니다. 디테일드 ASM 차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갖고 이제는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가 만들고 하면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이 마지막 설계 단계고요. 설계를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검증을 꼭 해봐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 과정들을 여러분들 계속 이제 따라가는 걸 연습해 보면 되는데 문제는 요거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WA가 있고 리셋이 있고 클락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출력은 Z와 Y 두 개인데요. 펑션이 하는 일은 W가 1인 W가 두 클락 연달아서 들어오면 A 더하기 Z를 하고요. 세 클락 연속으로 W가 들어오면은 Z를 Y로 카피하랍니다. 그리고 리셋이 걸리면은 이제 YZ를 둘 다 리셋을 하고 이거를 이제 ASM 차트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컨트롤러를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을 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를 20분 뒤에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각자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분 동안 열심히 풀어보셨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은 입력이 A하고 W 두 개가 들어오고 출력으로 Y하고 Z가 나갑니다. YZ는 각각 4비트 값이고 AW는 1비트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이로기 때문에 클락하고 리셋이 당연히 이제 들어오겠죠. 동작은 W가 두 번 연속해서 1이 들어오면은 Z에다가 A를 더해주고요. W가 세 번 연속으로 1이 들어오면은 Y에다가 Z 값을 복사해주는 이런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0, 1, 1이었으면은
여기 이제 1번 동작, 요게 2번 동작이라고 하면은 1번 동작이 다음 클락에서 일어납니다. 무엇라고 생각하고요. 그 1이 또 한 번 들어왔으면은 3번 연속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2번 동작이 일어났는데 2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번 입장에서도 동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번 또 연달아서 들어온 것도 되니까요. 그래서 1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1번과 2번이 동시적으로 계속해서 연달아 있다가 이렇게 되다가 한 번이라도 0이 들어오면은 다시 1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0이 이렇게 한 번 1 들어오고 0 들어오고 1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계속 아무 동작도 안 하다가 여기 와서 1이 2개 들어왔으니까 다시 1번 동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수행하는 ASM을 먼저 그려보는 게 설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ASM 차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은 처음에 이제 어떤 초기화 상태로 갈 거고요. 여기서 W를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W가 0이 되면은 계속 대기 상태, W가 0이면 대기고요. 1이 들어오면은 1을 한 개 봤다고 하는 신호로 이제 상태로 바뀌게 되겠고요. 여기서 또 이제 W를 보겠죠. 그래서 W가 또 1이면은 이제 연달아서 2번 1이 들어온 것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1번 동작을 하는 거죠. Z는 Z 플러스 A 이렇게 하고요.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1이 들어오는지를 체크합니다. W가 또 1이다. 그러면은 3번 연달아서 1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수행하겠습니다. Z는 Z 플러스 A와 Y의 Z를 카피하는 것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W가 1이 들어오면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W가 0이 오는 거죠. 이렇게 0이 오면은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W가 1이 되도록 1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가 끝났고요. 2단계가 되면은 요것을 ASM 차트로 만드는 것이 스텝 1이죠. 이 ASM 차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오퍼레이션들을 찾아냅니다. 자, 필요한 동작이 Z는 Z 플러스 A, Y에는 Z. 이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패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데이터 패스에서 필요한 거는 레지스터가 뭐가 필요한가를 찾아내는 건데 지금 레지스터가 딱 2개 필요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Z 레지스터, 그 다음에 Y 레지스터 이렇게 2개의 4비트 레지스터가 필요하고요. 자, Z는 Z 플러스 A 이걸 해야 되니까 덧셈기가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덧셈기 출력을 Z 레지스터 입력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Z 값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A 값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Z는 Y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Y에다가 Z를 어사인하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제어 신호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이 데이터 패스에서 필요한 제어는 지금 딱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레지스터, Z 레지스터의 로드 신호 그 다음에 Y 레지스터의 로드 신호가 필요한데 이것은 로드 Z 이거는 로드 Y라고 이렇게 이제 신호의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컨트롤러 데이터 패스에는 들어오는 값이 자 A하고 그 다음에 A는 데이터고요. 데이터로서는 Y하고 Z가 나가겠고 제어 신호로서는 로드 Z하고 로드 Y 2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클락이 또 리셋이
들어가 줍니다. 안에 메모리가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컨트롤러 설계가 남았습니다. 자, 컨트롤러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3이죠. 자, 컨트롤러를 설계하기 전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을 수정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여기 어떤 ASM에 이전에 ASM에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을 더 간략화하고 더 정형화 시켜야 되는데 데이터 패스에 나오는 신호들로 대신하는 거죠. 자, 여기가 Z는 Z 플러스 A가 있던 자리입니다. Z는 Z 플러스 A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어 신호는 LZ 하나뿐이죠. 왜냐하면 Z 플러스 A는 만들어져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로딩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Y 값을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ly 그 다음에 LZ도 같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스텝 3을 이제 하는 거죠. 자, 상태가 보면은 몇 개가 필요한가 볼 텐데 4개가 필요합니다. 상태가 S1, S2, S3, S4 4개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S1, S2, S3, S4 이렇게 4개가 필요하고, 자, W가 1일 때 상태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W가 1이 아닐 때는 S1으로 다 회귀하게 돼 있죠. 리셋은 S1이 출발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출력 신호를 줘야 되는데 S1, S2에서는 출력 값이 아무것도 없고요. S3하고 S4에서는 출력 값이 있죠. 여기서는 LZ, S4에서는 LZ와 LY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패스 디자인과 컨트롤러 디자인을 마쳤고요. 이제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과정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패스 컨트롤러를 각각 박스로 두 개를 그려주고, 여기 데이터 패스, 여기가 컨트롤러라고. 컨트롤러 데이터 패스로 가야 되는 것은 LY, LZ 두 개의 제어 신호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W가 컨트롤러 들어옵니다. 데이터 패스에서 내보내는 데이터 값은 Y하고 Z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클락이 들어가겠고요. 또 공통적으로 리셋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의 경계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설계를 마쳤고, 이것을 실제 게이트 수준의 회로로 만들어라 하는 것은 이전 모듈에서 배운 방법을 적용해서 이 스테이트 머신을 합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논리 설계 강의 전체의 결론 같기도 하네요. 자, 어떤 디지털 회로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단계를 필요로 하는가? 첫째, 문제 정의입니다. Problem Specification. 그래서 말로 된 것을 뭐 ASM 차트 같은 경우로 이렇게 포멀한 방법으로 다시 표현하는 이 단계가 첫 단계인데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두 번째 단계는 데이터 패스를 설계하는 거죠. 이것은 주로 조합 회로와 레지스터들로 이루어진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이거는 이제 필요한 컴포넌트를 찾고 그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데이터 패스로부터 필요한 제어 신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컨트롤 신호들이 있어야 이 데이터 패스를 제어할 수가 있는가. 또 이 데이터 패스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서 컨트롤의 가이드로 삼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거죠. 이 찾아낸 컨트롤 신호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는 값으로 전달해 주기 위한 스테이트 머신이 이제 설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와 4단계에서 만든 두 개의 이 부분들을 합치는 것이 이제 5단계고요. 그러면 이제 설계가 일단 끝난 거죠. 끝난 설계는 반드시 시뮬레이션이나
에뮬레이션 등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베리피케이션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SM 차트를 이용하면은 이런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단계, 또 이런 신호를 찾아내는 단계, 그리고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단계까지 이 ASM 차트가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논리 설계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좀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학기 과목의 컴퓨터 구조, 또 디지털 시스템 설계 등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